원래 강하게 미국 금리 인하하면서 강하게 갈 거라는 기대감이 한참 뒤로 연말이나 내년 초로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이런 대세 상승, 강하게 가는 상승이 밀렸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연말이나 내년에 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1998년 IMF 때 기업 평가하는 일로부터 25년 금융시장에 있어온 이희건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물가를 살피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가면 미국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 그 관점이 있고, 또 금리 인하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 달러가 약세로 가고 원화가 강세로 간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사실은 달러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게 되면 제가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보게 보면 2010년대 비해서는 달러가 정말 강세 위치에, 월봉 차트인데 강세 위치에 와 있고요. 또 이 달러 인덱스는 1973년도에 한 6나라 통화로 만들어졌고요.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유로화입니다. 달러 인덱스 중에 유로화가 57.6%를 차지하니까요. 결국은 유로가 강세로 가면 달러는 약세고, 달러가 강세로 가면 유로는 약세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보시면 되시고요. 따라서 미국 금융정책도 중요하지만 유럽 금융정책도 중요하고요. 같이 봤을 때 달러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면 달러 월봉 차트하고 제가 유로와 월봉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 설명을 드렸듯이 정말 데칼코마니입니다. 달러하고 유로와 월봉 차트는 정말 반비례로 움직인다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어떤 하나의 화폐에서는 금리 인상을 할 때는 그 화폐는 강세로 가고, 반대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 화폐는 약세로 움직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이자 많이 주면 사람이 돈이 몰리고, 이자 적게 주면 돈이 빠져나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같이 지금 보시면 데칼코마니 차트에서 유로가 먼저 금리 인하를 하면 상대적으로 달러는 강세 유지할 확률이 높죠. 그런데 현재 금융 상황은 그런 쪽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달러 약세로 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미국 FOMC 회의, 유럽 중앙은행 ECB 정책 회의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5월 FOMC에서 미국은 기준금리 동결을 했고요. 그건 다 아시는 얘기고, 특히 미국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4월 CPI 소비자 물가가 3.4%, 아직도 3%대 중반에 위치하고 있고, 물가 목표치가 2%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다. 그리고 1분기 GDP가 1.6%,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좋게 나왔고, 2분기 GDP는 더 높게 볼 거라고 잡혀 있고요. 따라서 미국 경제를 보면 물가는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는 그래도 좋다. 그러면 금리 인하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9월 또는 12월 뒤쪽에 금리 인하가 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유럽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럽은 기준금리 동결했는 건 똑같고요. 또 대신 유럽 소비자 물가 4월 CPI를 보면 2.4%, 미국보다는 1% 낮고 2%대로 물가는 안정이 됐다,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고요. 대신 경제 성장률 1분기 GDP를 보면 0.3%입니다. 미국보다도 훨씬 낮고, 참고적으로 작년 3분기, 4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이 얘기는 경제 성장은 약한데 물가는 안정적이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해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려고 하겠죠. 따라서 유로존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6월 정도로 보면
유럽은 금리 인하를 하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금리를 그대로 둔다. 즉 유로화는 약세로 가고 달러는 상대적으로 뭐 강세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니까 당장 우리 시장이 달러가 약세로 가줘야지 강하게 움직이는데 그걸 기다리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이 금리 인하 시점이 되는 뭐 연말, 또 연말에도 보게 되면 사실 우리 시장만 악재, 금투세라는 악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런 연말이 지나가야지 시장은 좀 강한 움직임. 우리가 사실 원래 강하게 미국 금리 인하하면서 강하게 갈 거라는 기대감이 한참 뒤로 연말이나 내년 초로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뭐 하지만 이런 대세 상승, 강하게 가는 상승이 밀렸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고 하면 연말이나 내년에 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방은 유지가 되고 또 상방은 아직은 뚫고 가기는 어렵다. 즉 점진적인 박스권 움직임이 올해 나올 수 있다. 이런 박스권 움직임을 잘 견디시면 내년에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러면 내년부터 나오는 큰 상승은 어떤 상승인지 우리 원화 월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원화 월봉 차트를 보면 원화가 오랜 기간 지금 1990년대부터 원화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원화가 약세 부근에 있습니다. 즉 차트적으로는 높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위치에 있다. 즉 평균보다도 훨씬 약세를 구가하고 있다. 따라서 원화는 약세다. 여기 약세에서 더 약세로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달러당 1,400원을 넘어간 적은 딱 3번이니까요. IMF 정말 위기가 왔을 때 2008년 금융위기 또 살짝 넘었는 게 레고랜드 사태. 큰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면 달러당 1,400원은 넘어가지 않고 또 그 부분에서는 또 오래 머물지도 않았어요. 따라서 이런 약세 구간이 결국은 강세로 전환되면서 상승이 나온다면 대세 상승으로 가고 그 강세로 전환되는 모멘텀은 미국 금리 인하다. 따라서 연말이나 내년에 지나면 이런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대세 상승, 과거 2003년에서 2007년 지금 보면 제가 대세 상승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긴 기간 대세 상승으로 가면서 우리 시장은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박스권 장세만 여러분들이 잘 견디시면 큰 상승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승장은 왜 나올까? 2000년대 때는 다른 게 아니고 중국 경제 성장입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경제 성장에 기대서 우리 대세 상승 코스피 지수는 7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를 넘어갔고요. 크게 상승을 했다. 그러면 이번 상승은 경제 성장률에 따른 상승은 아닙니다. 물론 경제 성장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고 내년보다는 후내년이 좋고 경제가 어느 정도 좋아되고 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중에 풀린 돈이 워낙 많습니다. 유동성, 즉 경제 성장과 유동성이라는 두 개가 합쳐지는 장세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런 장세는 아직 어떻게 보면 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장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유동성이 얼마나 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뭐 가장 기본적으로 뭐 위기가 오면서 유럽도 풀고 일본도 풀고 뭐 다 풀었지만 연준 미국이 얼마나 풀었는지 보면 2000년도 대세 상승이 나올 때 보면 연준 자산이 1조 달러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7조 달러가 넘어가 있습니다. 약 6배 이상 큰 돈이 풀렸다. 그런데 미국 지수 보면 6배가 상승을 한 건 아닙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 그 얘기는 아직도 상승할 여력이 있고 또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수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레버리지에 레버리지를 붙으니까 사실 풀린 돈보다는 훨씬 크게 상승을 해야 된다. 대신 위기가 오고 아직은 안전이 안 됐다 하니까 돈들이 숨어 있지만 결국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런 돈들이 시중에 나오면서 거품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 큰 시장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 과거 2003년에서 2007년 이때 중국 영향으로 상승을 했다 했잖아요. 그때 보면 뭐 코스피 지수가 약 300% 상승을 했거든요. 지수 자체가 300%. 또 대장주인 뭐 현대중공업, 지금은 HD 한국조선해양으로 상호가 바뀌었는데 33배가 상승을 했고요. 정말 큰 장이 나왔고 특히 중국 관련 조선철강 화학주들이 움직였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런 건 아니죠. 미국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뭐 큰 성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네, 앞에 설명드린 미국 관련주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미국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그건 외국 자금이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도 상승을 할 건데 외국 시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미국 시장이니까요. 그때 보면 일단 미국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니까 결국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는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테슬라 차트만 보면 자동차가 어렵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현대자동차 그룹하고 비슷한 제너럴 모터스, GM은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자동차, 그리고 당장은 아니지만 미국은 없는 섹터입니다. 2차 소재가 미국은 없으니까요.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후내년 전기차 대중화를 보고 한번 조정 시에 잘 잡으면 또 2차 전지 소재주 요런 쪽은 괜찮아 보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섹터, 자동차 섹터, 2차 전지 섹터 요 세 섹터고 또 바로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타이밍을 잡아야 될 건 2차 전지 소재다 보시면 되십니다.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일단 업황적인 측면에서 수출이 워낙 잘 되고 있고요. 1분기 수출, 뭐 자동차 수출로 보면 자동차 역대 최대 수출이 나왔고요. 여기에 4월도 역대 최대 수출이 이어가고 있고 수출이 정말 잘 되고 있다. 하나가 있고 수출이 잘 되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다. 여기에다가 뭐 외국 시각이 좋고 미국 GM 차트가 좋으니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여기에다가 또 밸류업, 정부 정책에 따라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 PBR로 정부가 또 밀어주고 있다. 삼박자가 다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실적이 좋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자동차라는 시장은 디젤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전기차 시장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가 자동차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제가 준비한 1분기 미국에서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를 얼마나 팔았느냐, 미국 전기차 판매 현황을 준비를 했는데요. 올해 1분기 보면 뭐 1위가 테슬라고 2위가 현대차 그룹입니다. 엄청나게 잘 팔았다는 겁니다. 3위 포드, GM, 뭐 BMW 순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2위를 팔았는데 미국에서 아직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IRA 법안에 따라 보조금을 못 받는 상황 속에서도 2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향후 보조금까지 받는다면 전기차 시장에서 훨씬 약진을 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올해 말부터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생산에 따라 IRA 법안에 따라 보조금을 받습니다. 즉 하반기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차 북미 시장에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이 가지고 있지요. 따라서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감이 있을 때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 시장에서만 보더라도 큰 하반기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또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정부 밸류 정책에 따라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 PBR로 계속해서 모멘텀을 받을 걸로 보이니까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실적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늘 말하지만 공시 중에 매월 첫 번째 영업일 날 지난달에 얼마나 자동차를 팔았는지 공시가 나옵니다. 따라서 5월 2일 공시를 보게 되면 현대차 판매 공시입니다. 보면 작년 4분기보다 올해가 3.3% 더 많이 팔았습니다. 사실 작년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정말 사상 최대 실적을 냈거든요. 그러면서 올해는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정보사들이 다 예상을 했지만 작년 연말 정보사 리포트 보면 올해 자동차 현대차나 기아가 다 안 좋을 거라고 리포트가 나왔고, 그래서 작년에 주가 움직임이 없었는데 리포트가 빗나갔죠. 이처럼 올해도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것은 원화 약세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1달러 팔았을 때 환율이 1,400원이면 매출이 1,400원 잡히고 1달러당 환율이 1,000원이면 매출이 1,000원 잡히죠. 대신 벌써 환율 약세에서 40%, 400원 효과가 나듯이 원화 약세는 올해 계속해서 이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수출주로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GM 차트도 잠깐 지나가는 길에 한번 보게 되면 추세가 살아있지요. 올해부터 테슬라 차트는 하락을 하지만 GM 차트는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외국인이 디젤하고 전기차 같이 만드는 자동차는 좋게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시장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대차 일봉 차트인데 밑에 보면 빨간색이 외국인 매수를 나타내는 거고 파란색은 매도인데 2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거의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밀려 들어오고 있다. 앞에 실적 좋고 외국인 수급 밀려 들어오고 있고 전기차 시장에서 효과를 낸다. 이건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면 월봉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봉 차트로 보게 되면 2010년, 11년, 12년, 13년 2011년에서 13년 이때 월봉 상단까지 한번 상승을 했고, 그리고 2020년, 2021년 또 월봉 상단까지 상승을 했고 이번에 다시 상단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상단까지 왔을 때는 2010년대는 실적이 좋았는데 그때보다 실적이 더 좋고요. 2020년, 21년은 애플 전기차 모멘텀으로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올해 연말에 정말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을 내고 전기차 실적도 좋게 나오고 현실화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과거보다는 이번에 월봉 상단을 돌파할 확률이 높고 월봉 상단을 돌파한다면 새로운 레벨업이 되겠죠. 따라서 올해 제가 봤을 때는 한 차례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주가 측면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도 보면 올해가 가장 어렵지만 당장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들고 더 약진을 할 수가 있고 또 북미 시장은 전적으로 우리가 장악을 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서 본다면 2차 전지는 올해 어려운 걸 여러분들이 잘 견디시면 내년 후내년 크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좀 물려 계신 분들은 조금만 견디시고 또 타이밍을 잡으시는 분들은 제가 뒤쪽에서 매수 타이밍을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게요.